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지요? 이 밤 따뜻한 옛 이야기 들으며 편안히 쉬어가세요. 자, 이제 책을 펴고 동화 속으로 떠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모두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려의 해송마을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어둑해질 무렵 갑작스레 소란이 휩싸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라는 외침이 좁은 골목길을 울리며 조용했던 마을을 뒤흔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항구 너머 언덕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앞장선 이는 잉크로 얼룩진 손을 가진 호리호리한 선비 태식이었어요. 그는 두 개의 자루를 가득 메고 헉헉대며 언덕을 넘는 도둑을 쫓으며 마을 사람들과 떠돌이 장사꾼들을 이끌었습니다. 도둑은 무거운 짐 때문에 발걸음이 느려졌고 추격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요. 한편 태식의 초라한 집 마당에는 그의 아내 혜진 낭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기묘하기 그지없었어요. 비단 한복은 구겨지고 머리카락은 은비녀가 빠져 흐트러진 채 엉망이었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녀의 온몸에 약초 패치가 고슴도치처럼 빼곡히 붙어있는 모습이었답니다. 팔, 목, 심지어 뺨에까지 패치가 붙어있어 마치 괴이한 존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혜진 낭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금 떠난 도둑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한다. 잘해. 그녀는 손뼉을 치며 도둑이 금반지와 비단옷을 자루에 쑤셔 넣는 모습을 보며 좋아했답니다. 도둑이 그럼 이만 가보겠소 라며 인사하자 그녀는 손을 흔들며 배웅까지 했어요. 마치 귀한 손님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 기막힌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혜진 낭자가 왜 저러는 거지? 부유한 상인 집안의 딸이 어찌 도둑을 웃으며 보네? 어떤 이는 그녀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했고 또 다른 이는 귀신이라도 씌었나 의심했지요. 혜진의 모습은 정말이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약초 패치가 얼굴과 머리에까지 삐죽삐죽 붙어 있고 옷은 여기저기 흙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녀는 그런 자신의 꼴을 전혀 모른 채 마당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었답니다. 태식이의 계략이 또 실패했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대견했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송에서 손꼽히는 상인 집안의 딸, 똑똑하고 아름다운 혜진 낭자가 비단옷들 훔쳐가는 동안 그녀는 왜 가만히 앉아서 손뼉까지 치며 배웅했을까요? 태식과 마을 사람들이 도둑을 쫓아 언덕을 넘어가는 동안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 혜진 낭자의 어처구니 없는 오해였다는 사실이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답니다. 도둑은 무거운 자루를 메고 헉헉대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저기 있다! 한 젊은이가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태식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달렸어요. 그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혜진 낭자는 왜 그런 기묘한 모습으로 마당에 앉아 있었던 걸까?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이 모든 의문이 풀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회상. 침묵의 싸움 시작되다. 며칠 전 해송마을의 초라한 집에서 태식과 혜진 낭자는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한때 이름난 선비 집안의 후손이었지만 이제는 이름만 남은 몰락한 가문의 자손이었지요. 그는 잉크로 얼룩진 손으로 책을 읽으며
생계를 꾸렸지만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혜진 낭자는 달랐어요. 그녀의 친정은 해송 항구에서 손꼽히는 상인 집안이었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무역선을 여러 척 거느리고 옥으로 장식된 대저택에서 하인들을 부리며 살았답니다. 혜진은 그런 집안에서 곱게 자라 그 아름다움이 해송의 달빛에 비견될 정도였어요. 태식은 혜진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꼈습니다. 내 사랑 혜진이 어찌 거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는 매일 새벽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외양간의 소에게 여물을 주는 일을 혼자 도맡았지요. 그 당시 남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건 드문 일이었지만 태식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손을 더럽혔습니다. 혜진은 그런 태식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녀는 방 안에서 부채를 흔들며 친정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번에 또 큰 배를 사셨다네요. 아이고, 그런 집안의 딸이 이런 초라한 집에서 살다니.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불평했지요. 태식은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혜진은 도와주기는커녕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친정 하인들도 당신보다 일을 깔끔하게 했는데? 그녀는 태식이 빨래를 널며 땀 흘려 집안의 딸이 그런 천한 일을 하라고요? 이 집에 사는 것만 해도 창피한데. 태식은 다시 부탁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 일인데 청소라도 도와주시오.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지 않소? 하지만 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요? 우리 친정에서는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양반 교수가 어찌 그런 일을... 이런 다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요. 태식이 아무리 정중히 부탁해도 혜진은 늘 친정 자랑만 늘어놓으며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친정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어요. 친정 친구 은희가 좋은 집에 시집 갔는데 하인만 20명이 넘는다네요. 아이고, 나만 이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구나. 그녀는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참다 못한 태식이 마침내 폭발했어요.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친정에 가서 사시오. 나를 하인 취급하지 말란 말이오. 혜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하인 취급했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실? 매일 친정 자랑만 하며 나를 깔보는 게 사실이란 말이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소. 혜진도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내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친정에서는 하인들이 다 했어요. 결국 둘은 감정이 격해져 서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고 이긴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르기로 내기를 걸었지요. 그렇게 집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소라면 태식이 먼저 사과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가 난 그는 코를 골며 잠들었고 혜진도 자존심이 상해 뒤척이며 한숨만 쉬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말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어요. 혜진은 방에서 그를 힐끗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사람이 먼저 말하겠지? 하지만 태식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혜진도 질세라
나도 절대 먼저 말 안 해. 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렇게 침묵의 싸움이 시작되었답니다. 오해가 쌓여가다 태식과 혜진 낭자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기 때문에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아침이 되자 태식은 여전히 말없이 일어나 안 떠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낭자 밥 드세요 라며 다정하게 말하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혜진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밥을 떠서 먹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무거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태식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혜진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태식은 혹시 도와주려는 건가 싶어 내심 기대했지만 혜진은 그저 찬장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식은 실망했지만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지요. 곧 그는 이웃마을로 약속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혜진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디 가는 걸까? 언제 돌아올까? 하지만 내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었답니다. 태식이 나가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혜진은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려 했지만 자꾸 창밖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이 매일 저런 일들을 혼자 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태식의 고된 하루를 떠올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해? 우리 친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점심때가 되어도 태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혜진은 배고프지만 밥을 지을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태식이 모든 걸 준비해 줬거든요. 결국 그녀는 찬장을 뒤져 찬밥과 김치로 대충 배를 채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외양간에서 소가 여물을 달라고 울어댔어요. 혜진은 창문으로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저것도 태식이 매일 하던 일이구나. 하지만 직접 여물을 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상인 집안 딸이 어찌 그런 일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리, 계십니까? 혜진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두 명의 떠돌이 장사꾼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마을을 지나며 태식에게 밥을 얻어먹던 사람들이었죠. 혜진은 그들이 어서 가버리길 바라며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장사꾼들은 대문을 두드리며 계속 불렀습니다. 배고프니 밥 좀 주십시오. 심지어 대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혜진은 깜짝 놀랐지만 말을 하면 내기에서 지는 거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들은 사랑채를 둘러보다가 혜진이 있는 방으로 다가왔어요. 아, 여기 계시는군요. 그들은 방문에 비친 혜진의 그림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요. 배고프니 밥 좀 주십시오. 혜진은 뻑했어요. 장사꾼들은 주인이 허락한 줄 알고 기뻐했지요.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밥 좀 얻겠습니다. 그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태식이 지어놓은 밥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남편이야. 내 밥까지 먹게 하다니. 하지만 태식의 속임수라고 믿었기에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장사꾼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인사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나리 덕에 살았어요. 혜진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구나. 다음엔 뭘 보낼까?
장사꾼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이번엔 약초를 파는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눈이 침침한 할아버지는 약초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마당에서 혜진을 흐릿하게 보았어요. 아이고, 대식날이 미리 나와 있었구먼. 할아버지는 혜진을 태식으로 착각했답니다. 혜진은 이것도 태식이 시킨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할아버지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자네 기운이 왜 이리 탁해 보이나? 마누라가 속썩이나? 혜진은 기가 막혔지만 여전히 태식의 계략이라 믿었지요.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약초 패치를 꺼냈어요. 기혈이 막힌 것 같군. 내가 좀 풀어줘야겠어. 혜진은 말하면 지는 거라 꼭 참았어요. 할아버지는 혜진의 팔과 목, 심지어 뺨에까지 약초 패치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패치가 어찌나 시원했는지 혜진은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평소 걱정과 피로가 쌓여 있던 터라 약초의 효능에 꿈나라로 빠져든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잠든 혜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라, 뭔가 이상한데? 살결이 너무 고운 것 같군. 하지만 눈이 침침해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지요. 특별한 혈자리에도 패치를 붙여야지. 할아버지는 혜진의 손목과 발목에도 패치를 붙였고 실수로 머리에 비녀까지 건드려 머리가 흐트러졌어요. 할아버지는 만족하며 말했어요. 이제 기혈이 잘 돌겠구먼. 푹 주무시면 몸이 나아질 거야. 그러고는 값을 청했어요. 약값으로 8푼이야. 할아버지는 혜진의 치마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고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혜진이 잠에서 깬 건 할아버지가 떠난 후였어요. 눈을 비비며 일어나다 깜짝 놀랐죠. 도둑질과 혜진의 실수.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해송마을에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혜진 낭자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기묘했죠. 온몸에 약초 패치가 고슴도치처럼 빼곡히 붙어 있고 머리는 비녀가 빠져 흐트러졌으며 비단 한복은 여기저기 구겨져 흙으로 얼룩져 있었답니다. 혜진은 이런 자신의 꼴을 전혀 모른 채 태식이 보낸 다음 계략이 뭘까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담을 넘어 낯선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을 기웃거리며 빈집을 노리던 도둑이었죠. 도둑은 집이 조용한 걸 보고 주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당에 혜진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있네? 그는 중얼거리며 혜진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 모습에 더욱 놀랐죠. 이게 뭐야? 저 여인은 대체 무슨 꼴이지? 혜진의 얼굴과 머리에 약초 패치가 삐죽삐죽 붙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옷까지 흐트러진 모습은 도둑의 눈에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까지 패치가 붙어 있다니 미친 여인인가? 도둑은 소스라치게 놀라 한 걸음 물러섰어요. 혜진도 도둑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태식의 계략이라고 확신했어요. 이제는 도둑 연기까지 시키는구나. 정말 지독한 남편이야. 그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죠. 이런 뻔한 수법에 내가 넘어갈 줄 알고? 어림없어. 혜진은 도둑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태식에게 난 절대 속지 않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도둑에게는 더욱 무섭게 보였어요. 얼굴에 패치가 삐죽삐죽 붙은 채 희죽 웃는 혜진의 모습에 도둑은 겁을 먹었지요. 저 여인 완전히 미쳤구나. 아니면 귀신이라도 씌었나? 하지만 도둑은 곧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도둑질은 해야지. 미친 사람이라면 더 좋잖아. 뭘 가져가도 신고 못할 테니까. 그는 용기를 내어 혜진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여보시오, 이 집 주인이요? 혜진은 여전히 말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역시 제정신이 아니야. 도둑은 안심하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도둑 잘한다. 진짜 도둑처럼 구잖아. 그녀는 소중한 옷가지들이 정말로 훔쳐지는 줄 꿈에도 모르고 감탄했어요. 도둑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녹그릇을 뒤지고 쌀도까지 열어보았어요. 쌀도 제법 있네. 그는 쌀까지 자루에 담았습니다. 혜진은 마당에 앉아서 도둑의 행동을 지켜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뼉을 쳤어요. 도둑은 혜진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정말 미쳤어. 자기 집이 털리는데 손뼉까지 치잖아.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귀중품을 찾았습니다. 혜진의 친정에서 가져온 금반지, 은비녀, 진주 목걸이를 모두 자루에 넣었어요. 그건 혜진이 가장 아끼던 보물들이었죠. 도둑이 안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혜진은 생각했어요. 어머, 내 방까지 들어갔네? 하지만 여전히 연기라고 믿었죠. 도둑은 마지막으로 헛간까지 뒤져 농기구 중 쓸만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혜진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소. 좋은 구경 시켜줘서 고마워요. 도둑이 웃으며 말하자 혜진도 손을 흔들어 배웅했어요. 도둑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친 사람도 다 있나? 집이 털리는데 배웅까지 하다니. 그는 가득 찬 자루 2개를 메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혜진은 도둑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답니다. 3번째 공격도 실패야. 태식, 이제 포기하겠지?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스스로 대견해 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태식이 돌아왔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이상했어요. 마당으로 들어서자 혜진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순간 태식은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무슨 꼴이오? 혜진은 괴이했죠. 얼굴과 몸에 약초 패치가 삐죽삐죽 붙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집안은 또 왜 이래? 태식이 집안을 들여다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장롱은 열려 있고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설마 도둑이 든 거요? 그 순간 혜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내가 이겼어요. 당신이 졌으니 앞으로 내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해요. 혜진은 신나서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당신이 장사꾼이랑 약초 할아버지, 심지어 도둑까지 보냈지만 난 다 참았어요. 태식은 그녀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해결과 변화 태식은 분노와 다급함에 휩싸여 집을 뛰쳐나갔어요. 도둑이 우리 집을 털었어! 도와주시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마침 길에서 놀던 젊은이들과
낮에 밥을 얻어먹은 떠돌이 장사꾼들이 모여들었어요. 정말이요? 언제 일이요? 한 젊은이가 묻자 태식이 다급히 대답했어요. 방금 전이요. 자루 2개를 메고 간 남자를 못 보셨소?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 봤어요. 저쪽 언덕을 넘어가던데요? 마침 지나가던 장사꾼들도 나섰습니다. 낮에 신세를 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의리는 지켜야죠. 그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태식은 감격했답니다. 고맙소. 일행은 도둑이 간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얼마 가지 않아 한 농부가 이상한 남자를 봤다고 했어요. 맞아요. 자루 2개를 메고 헉헉대며 산길로 올라갔어요. 멀리서 한 젊은이가 소리쳤어요. 저기 있어요! 산길 중턱에서 무거운 자루 때문에 쉬고 있는 도둑이 보였지요.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모두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어요. 도둑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무거운 자루 때문에 제대로 뛸 수 없었어요. 억울해요. 주인이 가져가라며 웃고 손까지 흔들었다고요. 도둑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시끄럽다, 이 도둑놈아! 남의 물건을 훔치고 무슨 소리야! 장사꾼들이 가장 화를 내며 도둑을 붙잡았어요. 자루를 열어보니 태식의 집 물건들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다 우리 집 물건이요. 태식이 확인하며 소리쳤지요. 비단옷, 금반지, 은비녀, 놋그릇, 심지어 쌀까지 그대로 있었답니다. 다행히 도둑이 멀리 가지 못해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았어요. 도둑은 기가 죽어 용서를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주인이 허락한 줄 알았어요. 그 부인이 웃으며 손뼉까지 쳤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이 도둑놈을 관아에 끌고 가야겠소! 젊은이들이 소리쳤지만 태식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물건만 찾았으니 이번만 용서하겠소. 도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사라졌고 사람들은 태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 찾았으니 다행이요. 장사꾼들과 이웃들이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내가 꾸민 일이라니.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소?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렸어요. 미안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태식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될 일이요. 물건을 못 찾았다면 어쩔 뻔했소. 혜진은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집안을 망칠 뻔했지요. 그날 밤 혜진은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식의 화난 목소리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다음 날 새벽, 혜진은 태식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려 했지만 연기만 자욱할 뿐 불이 붙지 않았어요. 눈물이 글썽이며 계속 시도했지요. 태식이 부엌으로 나와 보니 혜진이 연기투성이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낭자, 지금 뭐 하시오? 태식이 놀라 묻자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밥을 지으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런 일을 처음 해봐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식은 혜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다가가 불을 피워주었고 혜진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친정 자랑만 하며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혜진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달라지겠어요. 태식은 그녀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화가 나긴 했지만 이렇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더 화낼 수 없었지요. 일어나시오. 혜진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소. 그날부터 혜진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으려 노력하고 청소와 빨래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러 실수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에 물집이 생겨도 빨래를 했고 연기에 눈물이 나도 아궁이 불을 피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태식도 그녀의 진심을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가 다정히 말하자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처음으로 혼자 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줄게요. 그녀가 허둥지둥 여물을 주는 모습을 보며 태식은 감격했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그가 농담하자 혜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화해했어요. 혜진은 더 이상 친정 자랑을 하지 않았고 태식은 그녀를 존중해 주었어요. 집안일을 나누어 하니 훨씬 수월해졌지요. 그들의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